안녕하세요. 난이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화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서허반 무늬 중에 색화반이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서허반 무늬 중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허반 무늬 중에 또는 서허반 무늬 중에 홍화를 필 확률이 높은 그런 무늬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조 용어로, 보조 용어 수단으로 색화반이라는 그 별도의 그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요. 산채시 서허반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일반 서허반이 아니라 홍화가 그 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조금 그걸 좀 일찍 깼어요. 그 일본 춘난을 90년대, 80년대 말에 미리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메란방 사장님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난초 1세대이신데, 그때 그 무늬의 특징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산에 가서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자생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자운도나 암태도 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지만, 초창기 우리가 거기를 가려면은 보통 15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한 5시간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더 짧아졌죠. 이제 천사대교가 생기면서 불과 여기서 자운도나 암태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요. 참, 그러고 보면은 도로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자운도 섬을 다닐 때, 제가 이제 90년대 초부터 이렇게 다녔는데요. 무늬가 쉽게 얘기하면은 무늬 단서를 제공하는 난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거를 산채를 해서 집속 교화를 해보면 홍화로 개화할 확률이 어느 정도였냐면 대략 한 80여 %,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거기서도 서허반을 가지고 오면 무지를 피거나 황화로 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확률이 높았던 게 오히려 빨간색 홍화 필 확률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륙이나 충청도나 이런 데서도 무늬가 자꾸 익숙해지니까요. 무늬를 보면은 이거는 색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사실은 서허반이나 서반에서 보통 이제 색화를 핀다 하면 황화가 비교적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화, 그리고 또 유백색으로 피는 경우도 있고요. 홍화 필 확률이 비교적 떨어지는데, 색화가 필 확률과 무지가 필 확률을 통계를, 대략적 통계예요. 이건 꼭 그렇다는 아니지만 대략적 통계를 내보면 색화 포함해서요, 그 세 가지를 포함해서 색화가 필 확률이 불과 20% 전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거의 다 민자꽃을 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색화반이라 하는, 황화를 제외하고 백화를 제외하고 홍화가 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색화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 특징을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하시면 산에서도 또는 구입하실 적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난초는
지금 현재 색화가 확인이 된 것들인데요. 자, 먼저 이쪽 거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이 난초는 지금 보면은 무늬가 이 앞에만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뒤에도 없고, 자, 신화에도 무늬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산채 때 제가 이걸 봤어요. 이거 보령 그 시내 그 뒷산에서 나온 건데요. 처음에 산채됐을 때 저는 이게 93년도 전시 때 처음 봤는데, 그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홍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늬가 안 나오더라도 버리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분은 당시에 저한테 난초를 배웠기 때문에 그 제 얘기를 믿고 이 난초를 버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특히 중청도나, 물론 그거는 그 자운도나 암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지역에서 내륙 지역에서도 산채에도 그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무늬들이 있는데, 대부분 산에서 화려한 무늬가 집에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가 어쩌다 이렇게 이 지금 무늬 나온 것이 굉장히 오래만에 나왔어요. 이 난초가 우여곡절이 많이 겪은 난초인데, 이게 홍화 소심이에요. 예, 홍화 소심이다 보니까 꽃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은 또 서로 찾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 처음에 분양받기로 했다가 순서가 밀려서 나중에 제가 이제 분양을 받고, 이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좀 죽여서 현재는 이 난초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제 지금 대분양을 받아서 지금 이만큼 키워놨거든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무늬가 나오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로 잠깐 옮겨가면, 좀 신화도 좀 한번 볼까요? 신화를 보면, 이거 몇 때릴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올해 이제 신화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신화에 어떤 특징이 없죠.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이 일반 잎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장한 후에 반이 뛸 때도 있고 안 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산에서는 대부분 반을 띄고 나옵니다. 그래서 소호반이나 호피반에 가까운 형태의 무늬를 가지고 산채가 되죠. 자,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건 여러분 그 등록품이에요. 우리 그 명명품이라고 그러죠. 이걸 좀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돌려서, 이 난초는 이 명명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을 겁니다. 무희라는 난초 잘 아시죠? 자, 이 난초는 신화 때 이렇게 정확하게 무늬를 가지고 나옵니다. 무늬를 가지고 나오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지금 화면에서는 약간 노란색이 가미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미황색 또는 유백색으로 표현할 정도로 황색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자, 이게 약간 성장을 하고 어떻게 보이냐면, 꼭 산반이 들어있는 것처럼 탈색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뒤에는 큰 무늬 차이가 안 보이고 앞에는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자, 여기도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색깔을 띠고 이런 무늬 형태이면 역시 홍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건 뭐 이미 확인이 된 거니까 무늬 참고로 하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는, 자, 요 앞에 보이는 건데요. 자, 이것도 이미 이제 홍화를 확인한 거고, 우리 저하고 잘 지내는 그 지인이 저를 분양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또 거꾸로 어떤 형태를 되면 신화 때 이렇게 표가 납니다. 자,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신화 때 그 묘한 형태의 무늬가 있는데,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꽃도 저 화색도 굉장히 진하고 아주 안정된 그 색을 보이더라고요. 무늬도 마찬가지죠. 무늬도 굉장히 안정된 그 화색을 보입니다. 자, 반면에 뒤에 저런 무늬 형태는 좀 변화가 있어요. 색이 잘 드는 애가 있고 잘 안 드는 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보조 설명을 할 건데요. 색이 안정되게 잘 드는
이제 올해 제가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또 따라줘야 돼요. 환경적인 건 뭐냐면은 이 식재 쪽 이 배양토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약간 산성화가 돼야 훨씬 안정된 화색을 보이는 걸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분에 심어진 상태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화색이 진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고도 색화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자, 무늬가 안정되고 잘 나오는 그 형태는 앞에 보이는 이렇게 무늬가 남아있는 것도 그리고 출하시도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 출하할 때도 이렇게 그 색을 띠고 무늬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비교적 안정된 화색을 보이지만, 자, 우리 입에서 배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로 무늬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신화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요 배골이라는 건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자리의 반대죠. 그쪽에 남는 여러분들 일본 춘난 중에 여추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춘난에도 그러한 형태의 무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을 가지고도 우리가 좋은 홍화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에서 무늬가 화려한 무늬를 산채를 했는데 집에서 그 다음에 무늬가 안 나왔다. 그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호피반 중에 소출을 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홍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산채했다가 그 신화를 받았는데 무늬가 안 나온다, 버리지 마시고 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색화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덥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